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실기시험 2020년 상반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담기법 5가지를 설명하시오. 1. 공감.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며 공감하여 환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2번 경청.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듣는 것을 말합니다. 3. 명료화.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며 필요시 부연 설명이나 수정하며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4번째 요약. 대화 내용을 정리 요약함으로써 이해와 수용을 보이는 것입니다. 5번째 자기개방. 환자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문제, 국제의료관광의 발전 배경에 대해 쓰시오. 1. 국가 간 이동성 정대. 2. 의료 서비스의 차이, 질과 비용과 대기시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3번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 4번 의료 서비스 인정 제도의 확산. 5번째 의료관광 전문 회사의 등장. 6번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있겠습니다. 3번 문제, 의료관광객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방법 6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환자가 이해 쉽게 간결하게 끊어서 천천히 대화한다. 2번째, 대화 중간에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3번째, 화면을 보여주거나 그림 등을 그리면서 설명한다. 4번째, 대화 내용을 기록한다. 5번째, 중요한 사항은 설명하고 서류로 제공한다. 6번째, 눈을 보며 공감하면서 대화한다. 4번 문제, 가격 전략 중 초기 고가 가격과 시장 침투 가격을 비교하시오. 1. 초기 고가 가격이란 제품 수명 주기 단계상 도입기에 고가에 의한 스키밍이라는 것은 그 위에 뜬 거품을 살짝 걷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특허에 의해 제품이 보호되거나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금 조기 회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째, 시장 침투 가격은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자 저가로 판매하는 전략인데,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거나 시장 성장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경쟁자의 진입을 방지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가격 전략입니다. 5번 문제, 포괄숙가제의 의미와 장점을 쓰시오. 포괄숙가제 DRG, Diagnosis Related Group, 이것은 질병 진단명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의료비로 책정하는 방식이며, 그 장점으로는 체계적인 진료 유도, 진료의 표준화 및 효율화, 진료비 계산이 간단하고 투명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고, 의료기관 생산성 증대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6번 문제, 코헨의 방문 목적에 따른 관광객 분류를 쓰시오. 코헨은 새로운 경험을 찾는 호기심과 안전을 추구하는 정도에 따라 관광객을 4종류로 분류하고 비조직형과 조직화된 것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비조직형인 방랑형 드리프트는 정해진 일정이나 여정 없이 관광객이 새로운 현지 경험을 추구하는, 호기심을 추구하는 그런 관광객이라 할 수 있고, 탐험형은 익스플로러,
생소한 관광지를 찾으나 숙박 등 안전추구를 어느 정도 하는 형입니다. 그 다음 3번 개별적 대량 관광객 individual mass tourist 여행 일정에 약간의 재량권을 가지고 패키지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을 말하며 4번 조직화된 대량 관광객 organized mass tourist는 완전 패키지 여행자를 뜻합니다. 요 3번과 4번 개별적 대량 관광객과 조직화된 대량 관광객은 조직화된 관광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7번 문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리스크를 설명하시오. 재정적 리스크의 예로는 투자 손실, 치료비 미수, 구매 관련 손실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재정적 리스크는 가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신용 리스크 등과 관련되는 리스크로 의료기관은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책 수립 등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8번 문제 고객 충성도 측정 요소 및 방법을 설명하시오. 먼저 행동적 관점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하여 구매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인데 구매 빈도라든지 구매 금액으로 측정을 합니다. 두 번째, 태도적 관점. 이것은 실제 구매 행동보다는 재구매 의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도, 또 호감도 등을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3번, 통합적 관점. 이것은 앞의 행동적 관점과 태도적 관점의 측정의 장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반복 구매 행동과 호의적인 태도를 모두 고려하여 고객 충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리스크 관리의 의미와 리스크 통제 기법 5가지를 쓰시오. 리스크 관리란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방과 대응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리스크 관리의 통제 기법 5가지를 보면 첫 번째, 위험 노출 회피. 예를 들면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감염 뇌과를 설치하지 않거나 없애거나 병동을 격리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손실 예방은 교육과 절차 개선 등을 통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고 3번, 손실 축소라는 것은 리스크가 발생한 후에 신속한 사후 조치로 손실을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손실 격리라고 하는 것은 업무나 자원을 분리 배치 또는 원재료 구매처를 다각화하는 등 이 지역적으로나 구매처를 다각화해서 손실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보험적 증가는 장비 구입 대신 리스 등으로 리스크를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번 문제, 병원 입장에서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 분쟁 예방 대책을 쓰시오. 1. 신뢰관계 구축 및 유지 2. 설명 의무 강화 3. 진료계약서의 동의 및 분쟁 해결 명기 4. 의료진 및 관련 업무자 교육 5. 진료기록부 등 성실 기재 6. 투약사고 대비 주의사항 문서화 등이 있겠습니다. 11번 문제 임상적 리스크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환자 임상정보 비밀 누출 두 번째, 다른 환자, 보호자나 직원으로부터의 학대나 폭력 세 번째, 종교, 국적 등에 의한 차별 네 번째, 환자 개인 물건의 도난이나 손실 다섯 번째, 환자 위급 시 대처 부실 등이 있겠습니다.
12번 문제. Voice of Customer VOC 측정 요소와 방법을 설명하시오. 첫 번째, VOC는 고객의 소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불만사항, 칭찬사항, 만족도, 문의, 의견 등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인데, 이 VOC 수집은 고객 설문조사나 간담회, VOC 엽서 비치 등 적극적 내부 조직의 노력으로 수집하는 방법과 고객의 전화, 편지, 인터넷 등을 통해 불만, 칭찬, 의견, 문의 등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고객의 목소리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이나 병원의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 국제보험회사와 국내 병원 간 보험 청구 절차를 쓰시오. 먼저 1번 고객 확인 요청에 따라 환자 정보를 제공한다. 병원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불보증서 요청. 병원이 치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지불보증서를 보험사에 요청하면 3번 지불보증서 송부, 보험사가 병원에 송부하고 4. 검사 및 진료, 병원에서 치료 후에 5번 진료비 청구, 청구 서류와 입금 계좌를 함께 병원에서 보험사로 보내어 청구를 하면 마지막 6번째 보험급 지급,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시장 세분화 전략 수립 시 고려할 변수와 그 예를 쓰시오. 1. 인구 통계학적 변수, 연령, 성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인종, 종교 등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두 번째, 지리적 변수는 지역의 특색, 인구 밀도, 도시 규모 등이 되겠고, 세 번째, 심리적 변수로는 생활 유형 변수라고도 하는데 라이프 스타일, 개성, 관심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행동 변수에는 구매 빈도, 상품 충성도, 인지도 등이 있겠습니다. 15번 문제.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특권적 대화와 여과된 대화를 설명하시오. 특권적 대화, Privileged Communication은 의료진이 환자보다는 환자 보호자와 상담하고 더 상세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유아 환자나 의식불명 또는 대화 능력 상실 환자 등과는 이 특권적 대화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과된 대화, Filtered Communication. 이것은 보호자가 의료진이 아니라 환자로부터 2차적인 설명을 듣는 경우로서 환자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겠습니다. 16번 문제. 관광 소비자의 입장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의 장점을 쓰시오. 첫 번째,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두 번째, 가이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미리 짜여진 여정으로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다. 네 번째, 여행 준비, 항공, 숙박 예약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다섯 번째, 현지어 등을 못해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여섯 번째, 단체 항공권 등 이용으로 저렴하게 여행이 가능하다입니다. 17번 문제. 의료법에 명기된 의료기관의 구분 중 병원급 의료기관을 쓰시오. 의료법 제3조 2항 3호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정신병원, 마 종합병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참고로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을 말하고
이때 치과병원은 30개 병상 의무를 제외합니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종합병원 중에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과목별 전문의를 보유한 경우에 지정이 되고, 전문병원 지정은 이 병원급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합니다. 18번 문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1. 의료 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설립한다. 2. 의료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3번 의료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감정단을 둔다. 이 세 문장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 문장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